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분이 지금 이제 국민의당 내에서 일으키고 있는 일파만파, 지난주 방송 기억하세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는 따당한다.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상식적인 기반에서 어떻게 당대표 출마하겠어요? 그건 못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점쟁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함정으로 생각했을 때는 출마 안 하는 게 맞다. 상식선에서 출마 안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해버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잖아요. 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네. 제가 봉황의 뜻을 뱁새가 어찌 알겠냐 그랬더니 누가 봉황이고 누가 뱁새냐며 막 항의도 받았습니다. 반대로 하셔야죠. 뱁새의 뜻을 봉황이 어찌 알겠냐. 근데 그때 제 분석은 그런 거였죠. 그 지금 안철수 대표의 쓰임이 다 했다고 판단하는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호남의 그 일부 정치인들은 양자론을 생각하세요. 양자? 누구 양자. 데리고 온다는 거야? 네. 그래서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양자로 데려왔는데 양자가 양부모를 쳤다. 뭐 이런 네. 식의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당의 심장은 호남이다. 그래서 호남이 호남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면 대선이든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남에서 인구가 많은 영남 후보를 데려와서 우리의 양자로 삼아서 이게 대선에서 이긴다가 한 전략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전략 속에 호남 사위 안철수를 택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쓰임이 다 했다고 생각한 일부가 안철수를 팽할 것이다. 이게 저의 분석이었죠. 예, 그리고 그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지한 안철수 전 대표는 살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에서 쥐가 고양이를 무는 형국으로 대표 출마를 선언하시고, 이게 이후에도 드러났죠. 이후에도 지금 나보고 대표 출마하지 말라는 것은 정계 은퇴하라는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현지 와서 만약에 스톱을 하게 되면 네. 안철수는 그냥 정계에 사라지는 거라고 봐요. 본인 입장에서 그냥 고해야죠. 그런데요, 본인이 정계 은퇴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 정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 문제 아니에요? 이게요, 진 후보는 적어도 1년 이상 자숙합니다. 진 후보는. 일단 홍준표 따라하기. 홍준표 예외적 인물 아니세요? 정말 불세출의 인물. 거기 한 세트로 묶어야죠, 안철수를. 그러니까 애석하죠. 네. 그래도 홍준표 대표는요, 조작 사건은 안 일으키지 않았어요? 제 말이. 네, 거기 졌을 뿐만 아니라 최측근 2명이 조작으로 지금 감옥 가 있는 상태에서 출마한다는 거는 진짜 염치가 없으세요. 우리 의원님도 그러면 국민의당 쪽의 분들과 많이 아시잖아요, 두루. 지금 여기 가셨던 뭐 황주영 의원, 장병환 의원 다 잘 알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결선 투표제 한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천정배, 정동영, 안철수 했을 때 판세가 대충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직전 후보잖아요. 아무리 그 어떤 그 안철수 개라고 해도 실제로 민심의 대세라는 것을 웬만한 정치인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읽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이길 수 있을지 결선 투표제까지 하면 안철수가 결국에는 뭐 원사이드하게 50% 넘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못 넘어가면 당대표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안철수는 치명적이고. 근데 지금 어떤 분위기를 보시면 어떠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문제가 많은 분인데도 그냥 대표 되시잖아요. 그건 직전 후보기 때문이에요. 직전 후보로서 가장 인지도도 높고 지금 있는 자유한국당 내의 주자들 중엔 가장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직전 후보로 20% 이상의 득표를 한 사람이에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들이 과연 견줄만 하냐, 이게 같이 봐야 되거든요. 당내 기반이? 네, 당내 기반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당대표를 뽑는 룰이 당원들만 할지 뭐 일반 시민 참여를 허용할지,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 다 다른 거죠. 당원 비중이 높을수록 안철수한테 유리하다. 그렇죠. 근데 대의원 비중이 높으면 그건 모르죠.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는 경우에도 그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주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는 친안패권 뭐 이런 논리가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친한 패권이죠. 네. 근데 거기에 등장해서 이제 또 다리 반발하는 세력들이 뭐 중간에서 당을 흔들거나 또는 뭐 최악의 경우에 감정이 너무 증폭이 되면 또 당을 쪼개져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요?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어떤 분과 모처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점심 때 식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먼저 도착한 그분이. 왜 전화 왔냐면 조심해서 오셔야 된다고, 카메라가 엄청 많이 와 있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에 동교동계 20여 분이 회동을 하기 위해서 하필 제가 밥 먹으러 간 식당에 가는 것이 뻔하구나. 네. 그래갖고 갔는데 거기서 기자들이 저를 보더니 뭐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다른 방으로 쏙 들어갔죠. 동교동계 모임의 최민희.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길을 돌아서 들어가자고. 그래서 돌아서 들어갔죠. 여기 이제 언론이 이제 제대로 좀 재밌게 쓰려면 재밌게는 아니겠다. 심각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동교동계의 특사본에 그거 어떻게 될까요? 동교동계도 사실은 정치적인 구력으로 만만치 않은 노인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일단 방식이 너무 구태스러우세요. 너무 안철수가요? 동교동계가요? 아니 양쪽 다 그러는데 다 너무 구태스러우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지지율 꼴찌, 정의당보다 못한 지지율을 갖는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에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지금 뭐 동교동계 20여 분이 모여서 원래는 본인들이 탈당하시려고 하시다가 안철수 대표를 출당시키겠다 지금 이러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도 그 흐름에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악플보다 더 무서운 무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안철수 전 후보에게서 몇 가지를 읽었는데 일단 이분은 진짜 자신이 하는 말의 뜻을 정확히 잘 모르시지 않나. 그래서 특히 이번에 극중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극우와 극자를 배제한 극중주의를 얘기하셨는데 이건 첫째는요. 지금 88년에 페레스트로이카가 일어나면서 이게 공산권이 몰락해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중국, 러시아 전부 자본주의화 사실상 된 거고 우리가 국가독점 자본주의라고 놀리잖아요. 이제 겨우 박정희 시대냐 이러면서 일부 그런 얘기를 하는 시대에 극우와 극자를 나누고 극중을 나누는 그 사고 패턴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구태의연하세요. 그거부터. 이거는 사실 안철수 스타일의 상업주의예요. 틈새 시장이죠, 뭐. 이름 그럴듯하게 붙이고. 이게 지금 바야흐로 그런 식으로 좀 과거스럽게 보자면 중간에서 약간 중도 좌 그리고 개혁 이 부분은 민주당이 선점해서 50%의 지지율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게 지금 중도의 아주 오른쪽과 더 오른쪽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뺀 2인자 다툼이 치열하듯이 저는 추미애 대표에 대한 그 수많은 공격, 그게 뭐 청와대 인사 그리고 당 내외 인사들의 수많은 공격은 민주당 내 2인자 자리를 놓고 벌이는 암암리의 헤게모니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건 원래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고 그거를 지금 추미애 대표가 추미애스럽게 잘 돌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득권자시죠, 뭐 당 대표시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김에 이야기하자면 자기 정치라는 건 사실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그 용어를 당청과 함께 이간질하려고 쓰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늘 그렇잖아요. 이간을 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처음엔 통하지만 결국은 그 우화 있잖아요. 박쥐 우화. 아. 나는 새야. 아. 나는 날짐승이야. 또 좀 있으면 나는 아니야. 나는 포유류야. 나는 뭐야. 이러다 결국은 양쪽이 화해하니까. 그런 우화처럼 될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런 중도 오른쪽 내지는 더 오른쪽의 영역 다툼이 치열한데 그 영역 다툼에서 이기려 그래도 있지도 않은 극좌 세력, 있지도 않은 극우 세력, 정치권의 극우 세력이요. 그 극우 세력은 KK단 등 진짜 극우 말하는 거잖아요. 폭력과 테러를 동반한 극우적 정치 행태인데 그러니까 뭔가 그
다른 세계에 사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첫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명한 분을 비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최근에 안중근까지. 그런데 이제 안중근 스티브 의사, 잡스. 네, 처음엔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마크롱, 어. 뭐 비교 안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 시기에 뜨면 다 비교하세요. 지금 마크롱의 지지율이 급락해가지고요. 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거 따라가시려나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뭔가 정치인은 중심을 잡고 내 중심에 따라 세상을 재해석하고 이끄는 거잖아요. 그게 지도자가 되는 건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이번에 안중근 의사 건은 저는 안중근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의열단이 많은 테러를 했어요. 정의로운 테러. 근데 성공한 적이 별로 없고 목숨만 잃었거든요. 근데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는 성공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경우는 제가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할 때 총을 빵빵빵 쏴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요. 그런데 이분이 불안했던 거예요. 이게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옆에 있던 분 3명을 쏴서 같이 죽인 분이에요. 네, 그런 정도의 아주 분인데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두만강을 건너올 때 그 심정은 정말 결기에 가득 차서 내가 살아선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했을 때 적은 외놈이에요. 근데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묻지를 외놈이 없습니다. 그런 자기가 외놈인데. 그런데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거나 같이 경쟁하는 라이벌들을 그 외놈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사고, 이분법 아주 곤란하죠. 극중주의가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이명박의 실용주의랑 좀 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이해하기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극중주의. 진보 보수 신경 안 쓴다. 나는 실용적인 걸 하겠다.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이 극중주의라고 부른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일 상식적으로 잘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외계인과 대화한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당 의원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호남의 그 일부 정치인들은 양자론을 생각하세요. 양자? 누구 양자. 데리고 온다는 거야? 네. 그래서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양자로 데려왔는데 양자가 양부모를 쳤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당의 심장은 호남이다. 그래서 호남이 호남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면 대선이든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남에서 인구가 많은 영남 후보를 데려와서 우리의 양자로 삼아서 이게 대선에서 이긴다가 한 전략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전략 속에 호남 사위 안철수를 택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쓰임이 다 했다고 생각한 일부가 정말 불세출의 인물. 거기 한 세트로 묶어야죠. 안철수를. 그러니까 애석하죠. 예. 그래도 홍준표 대표는요. 조작 사건은 안 일으키지 않았어요. 제 말이. 예, 거기 졌을 뿐만 아니라 최측근 2명이 조작으로 지금 감옥 가 있는 상태에서 출마한다는 거는 진짜 염치가 없으세요. 우리 의원님도 그러면 국민의당 쪽의 분들과 많이 아시잖아요. 두루. 지금 여기 가셨던 뭐 황주영 의원, 장병환 의원 다 잘 알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결선 투표제 한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천정배, 정동영, 안철수 했을 때 판세가 대충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직전 후보잖아요. 아무리 그 어떤 그 안철수 개라고 해도 실제로 민심의 대세라는 것을 웬만한 정치인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읽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이길 수 있을지 결선 투표제까지 하면 안철수가 결국에는 뭐 원사이드하게 50% 넘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못 넘어가면 당대표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만약에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안철수는 치명적이고. 근데 지금 어떤 분위기를 보시면 어떠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문제가 많은 분인데도 그냥 대표 되시잖아요. 그건 직전 후보기 때문이에요. 직전 후보로서 가장 인지도도 높고 지금 있는 자유한국당 내의 주자들 중엔 가장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직전 후보로 20% 이상의 득표를 한 사람이에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철수를 팽할 것이다. 이게 저의 분석이었죠. 예, 그리고 그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지한 안철수 전 대표는 살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에서 쥐가 고양이를 무는 형국으로 대표 출마를 선언하시고 이게 이후에도 드러났죠. 이후에도 지금 나보고 대표 출마하지 말라는 것은 정계 은퇴하라는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현지 와서 만약에 스톱을 하게 되면 네. 안철수는 그냥 정계에 사라지는 거라고 봐요. 본인 입장에서 그냥 고해야죠. 망하든 그런데요, 말든. 본인이 정계 은퇴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 정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 문제 아니에요? 이게요, 진 후보는 적어도 1년 이상 자숙합니다. 진 후보는. 일단 홍준표 따라하기. 아니, 홍준표 예외적 인물 아니세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분이 지금 이제 국민의당 내에서 일으키고 있는 일파만파. 지난주 방송 기억하세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는 따당한다.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상식적인 기반에서 어떻게 당대표 출마하겠어요? 그건 못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점쟁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함정으로 생각했을 때는 출마 안 하는 게 맞다. 상식선에서 출마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해버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잖아요. 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네. 제가 봉황의 뜻을 뱁새가 어찌 알겠냐 그랬더니 누가 봉황이고 누가 뱁새냐며 막 항의도 받았습니다. 반대로 하셔야죠. 뱁새의 뜻을 봉황이 어찌하죠. 근데 그때 제 분석은 그런 거였죠. 네. 그 지금 안철수 대표의 쓰임이 다 했다고 판단하는 그룹